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진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노준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영진을 노려봤습니다. 전무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멋대로 설계 변경했잖아. 영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조작됐고 모든 책임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인턴 주제에 감히 회사를 망치려고. 당장 나가. 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엔 동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진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의 컴퓨터 속엔 이미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진입니다. 28이에요. 서울에서 삽니다. 지금은요. 원래는 전주였어요. 지방이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대학을 다녔어요. 국립대요. 공학을요. 건축공학이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올해 2월에요. 그리고 상경했어요.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요. 오늘이었습니다. 첫 출근이요. 아크라인이요. 대형 건설사입니다. 서울에 있어요. 강남에요. 큰 회사였습니다. 유명했어요. 설렜습니다. 많이요. 거울을 봤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요. 오래된 거였어요. 삼촌이 주신 거거든요. 잘하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낡은 거요. 대학 때 쓰던 거요. 구두를 신었어요. 싸구려였습니다. 새 걸 살 돈이 없었거든요. 괜찮았어요. 일만 잘하면 되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5층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거요. 높았습니다. 들어갔어요. 로비요. 넓었습니다. 대리석이요.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으로 갔습니다. 설계의 팀이요. 제가 배정된 곳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많았습니다. 30개쯤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바빠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한 남자가 봤습니다. 40대쯤이요. 키가 컸어요. 얼굴이 각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다가왔습니다. 신임? 네. 강영진입니다. 박노준 부장이야. 아, 부장님. 응. 저를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요. 천천히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 딱 부려먹기 좋아 보인다. 네. 남자 인턴이면 잡일 각오해. 알겠습니다. 자리는 저기. 가리켰어요. 구석을요. 프린터 옆이었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등산처럼요. 폐기물이었습니다. 가서 정리부터 해. 내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먼지가 있었어요. 손을 댔습니다. 시작했어요. 정리를요. 한참을 했습니다. 2시간쯤요. 박 부장이 불렀어요. 영진 씨. 네. 커피 타와. 네. 커피.
알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네. 뜨거운 거. 알겠습니다. 1층으로 갔습니다. 카페가 있었어요. 커피를 샀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뜨거운 거요. 올라갔어요. 다시 7층으로요. 드렸습니다. 여기요. 한 모금 마셨어요. 뱉었습니다. 뭐야, 이거? 네. 미지근하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사와. 네. 또 내려갔습니다. 다시 샀어요. 올라왔습니다. 드렸어요. 마셨습니다. 이건 또 뭐야? 네. 너무 뜨거워. 죄송합니다. 입 대었잖아.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신이 없어? 죄송합니다. 쓸모없네. 자리로 가 돌아갔습니다. 제자리로요.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밥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이요. 혼자 앉았습니다. 먹었어요. 맛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다른 인턴이 왔어요. 남자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요. 영진 씨죠? 네. 저 김태준이에요. 아,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러세요. 앉았어요. 힘드시죠? 네. 박 부장님.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작년에요. 남자 인턴은 다 그래요. 왜요? 그분이 원래 그래요. 조심하세요. 뭘요? 실수하면 더 심해져요.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하세요. 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어요. 박 부장을요.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대할까요? 첫날인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였습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서류 정리요.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영진 씨. 네. 이거 복사해. 서류를 줬어요. 두꺼웠습니다. 몇 부요? 20부. 네. 양면으로. 알겠습니다. 복사실로 갔습니다. 복사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쯤이요. 돌아왔어요. 드렸습니다. 봤어요. 부장이요. 뭐야, 이거? 네. 제본 안 했어? 말씀 안 하셨는데요. 당연히 제본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해. 네. 또 갔습니다. 복사실로요. 다시 했어요. 제본까지요. 1시간이요. 더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요. 하지만 못 갔어요.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7시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드렸습니다. 이제 가도 되나요? 응? 아, 그래. 감사합니다.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웠어요. 추웠습니다.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요. 생각했습니다. 오늘을요. 박 부장을요. 커피를요. 복사를요. 모든 걸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고시원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요. 2평도 안 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 수 있었으니까요.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회색이요. 금이 가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어머니를요. 전주에 계셨습니다.
혼자요. 식당을 하셨어요. 작은 거요. 힘드셨을 거예요. 저를 키우시느라요. 대학 보내시느라요. 서울 보내시느라요. 잘해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견뎌야 해. 반드시. 전화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요. 걸려고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걱정하실 거예요. 못 걸겠었습니다. 혼자 견뎌야 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박 부장을요. 그 눈빛을요. 비웃음을요. 소리를요. 모든 것을요. 불안했습니다. 내일도요. 또 그럴까요? 또 혼날까요? 두려웠어요. 하지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야 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요. 견뎌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났어요. 준비했습니다. 또 출근했어요. 회사로요. 같은 건물이요. 같은 사무실이요. 같은 책상이요. 박 부장이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비웃으며요. 오늘은 제대로 해. 네. 시작됐습니다. 긴 하루가요. 또다시요. 하지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요. 제가 누군지요. 왜 여기 있는지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모든 것을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반드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커피요. 복사요. 심부름이요. 모두요. 박 부장이 시켰습니다. 저만요. 다른 인턴들은 아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저만요? 모르겠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어요. 오후 2시요. 설계팀 전체요.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영진 씨. 네. 회의 자료 준비해.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야. 네. 노트북 가져와. 알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료를요. 노트북도요. 회의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명쯤요. 앉았어요. 뒤에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박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섰어요. 시작하자. 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넘겼어요. 슬라이드를요.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를요. 다음. 넘겼습니다. 다음. 또 넘겼어요. 다음. 넘기려는데요. 멈췄습니다. 노트북이요. 로딩이었습니다. 2초쯤요. 당황했어요. 빨리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어요. 뭐해?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넘어갔습니다. 슬라이드가요. 계속됐어요. 회의가요. 끝났습니다. 10분 후요. 사람들이 나가려는데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영진 씨는 남아. 네. 남았습니다. 혼자요.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요. 뭐 했어? 죄송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중에 노트북이 느려서. 핑계 대지 마.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더 가까이요.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턱으로요. 손가락으로요. 툭툭 쳤습니다. 야. 남자 주제에 이것도 못 맞추냐? 죄송합니다. 네 IQ는 툭툭 또 쳤어요.
두 자릿수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돌아섰습니다. 나가려는데요. 뒤에서 손이 왔어요. 머리를요. 뒤통수를요. 툭 쳤습니다. 제대로 좀 해. 나갔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부딪혔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 부장이 밀었거든요. 발로요. 의자를요. 조심해라. 웃었습니다. 나갔어요. 회의실에서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빨갰어요. 벌겋게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로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시발. 중얼거렸어요. 왜 이래?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진정했어요. 조금요. 나왔습니다. 자리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손이요. 제 턱을 툭툭 친 거요. 남자 주제에. 네 IQ는 두 자릿수냐? 모욕이었습니다. 확실히요.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요. 나가려는데요. 박 부장이 불렀어요. 영진 씨. 네. 내일 현장 가. 현장이요? 그래. 어디요? 일산. 네. 안전 점검 보고서 정리해. 알겠습니다. 아침 7시 출발이야. 네. 늦으면 안 돼. 네. 나왔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붐볐습니다. 서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오늘을요. 회의를요. 그 손을요. 그 말을요. 남자 주제에 이것도 못 맞추냐? 네 IQ는 두 자릿수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기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자니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진아. 네, 어머니. 잘 지내? 응. 회사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응. 목소리가 이상한데.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응. 그리고. 응? 돈 보냈어. 왜? 어머니가 벌었어. 필요 없어. 아니야. 받아. 영진아. 응? 힘들면 말해. 응. 혼자 견디지 마. 알았어. 끊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울었어요. 조용히요. 오래요. 어머니가요. 힘들게 버신 돈인데요. 저한테 보내신 거요. 미안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했어요. 6시 반이요. 현장 가야 했거든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부장이 왔어요. 7시요. 다. 네. 차에 탔습니다. 부장 차요. 출발했어요. 일산으로요. 1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요. 짓는 중이요. 내렸습니다. 따라와. 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이요.
시끄러웠습니다. 먼지가 많았어요. 안전모를 썼습니다. 이거 부장이 줬어요. 서류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야. 네. 확인해. 알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혼자요? 그래. 못해? 아니요. 1시간 있다가 올게.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돌아다녔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봤어요. 항목이 많았습니다. 확인했어요. 하나씩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균열이요. 기둥에요. 작은 거요. 하지만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요. 계속 확인했어요. 또 발견했습니다. 균열을요. 여러 개요. 불안했습니다. 이건 문제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이 돌아왔어요. 다 했어? 네.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 균열이요. 어디? 기둥에요. 심각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 찍었어? 네. 보여줘.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을요. 봤어요. 한참을요. 삭제해. 네. 사진. 지워. 하지만 지우라고. 왜요?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내가 판단해. 지워. 삭제하려는데요. 멈췄습니다. 생각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웠어? 네. 거짓말했어요. 삭제 안 했습니다. 잘했어.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비밀이야. 하지만, 알았지? 네. 돌아왔습니다. 회사로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왜 삭제하라고 했을까요? 위험한 건데요. 이상했습니다.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요? 숨기고 있다는 걸요. 박 부장이요. 회사가요. 모두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자리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균열을요. 기둥이요. 삭제 안 했습니다. 남겨뒀어요. 왜일까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요?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요. 안전하게요.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현장을요. 균열을요. 박 부장의 얼굴을요. 삭제해. 이건 비밀이야. 뭔가요? 잘못됐습니다. 확실히요. 하지만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몰랐습니다. 퇴근했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많이요. 불안했습니다. 얼굴에 나타났어요. 확실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불안했어요. 계속요. 현장이요. 균열이요. 박 부장의 말이요. 삭제해. 비밀이야. 모두요. 생각났습니다. 일할 때도요. 밥 먹을 때도요. 잘 때도요. 오늘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요. 야근이었어요. 혼자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갔거든요. 일하고 있었어요. 문서 정리요. 컴퓨터가 멈췄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요. 오류였어요. 고치려고 했습니다. 클릭했어요.
폴더를요. 열렸습니다. 파일이 많았어요. 보고서요. 현장 안전진단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제 파일을요.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게 보였어요. S-21 현장 안전진단 원본. 원본이라고요. 왜 원본이 따로 있을까요? 클릭했습니다. 열렸어요. PDF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S-21 현장. 일산 신축 아파트. 제가 갔던 곳이었어요. 며칠 전에요. 계속 읽었습니다. 기둥 균열 확인. 다수 발견. 구조 안정성 우려. 붕괴 위험 2등급. 숨이 멎었습니다. 2등급이요. 심각한 거였습니다. 확실히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S-21 현장 안전진단 최종본이요. 읽었습니다. 같은 현장이요. 하지만요. 내용이 달랐습니다. 기둥 상태 양호. 균열 미발견. 구조 안정성 우수. 종합 판정 양호.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히요. 조작된 거였어요. 확실히요. 파일 정보를 받습니다. 수정자요. 박노준. 부장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빨리요. 이건요. 범죄였습니다. 확실히요. 사람들이요. 다칠 수 있었어요. 죽을 수도요. USB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요. 컴퓨터에 꽂았어요. 복사했습니다. 파일들을요. 원본도요. 최종본도요. 모두요. 떨렸습니다. 손이요. 빨리 했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복사 중이었습니다. 70%요. 80%요. 거의 다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요. 발소리요. 멈췄습니다. 숨을요. 커튼이 흔들렸어요. 사무실 뒤쪽이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람이요. 누구요? 복사가 끝났습니다. 90%요. 95%요. 100%요. 뺐어요. USB를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빨리요. 문이 열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어요. 돌아봤습니다. 박 부장이었어요.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요. 저를 봤어요. 강영진. 네. 너 지금. 다가왔습니다. 천천히요. 뭐 하는 거냐?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 네. 무슨 일? 문서 정리요. 컴퓨터를 봤습니다. 화면을요. 공유 드라이브요. S-21 파일이요. 열려 있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뭐 보고 있었어? 공유 드라이브 오류를 고치다가. 그래서? 파일이 열렸습니다. 어떤 파일? S-21이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긴 거요. 무거웠어요. 뭘 봤어?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입니다. USB. 네. 내놔. 없습니다. 거짓말. 소리쳤어요. 주머니 확인해 볼까? 안 됩니다. 왜? 개인 물건이니까요. 그럼 보여줘. USB 없다고 했지? 네. 그럼 보여줘도 되잖아. 잡았습니다. 제 팔을요. 놔주세요. USB 내놔. 없다니까요. 뿌리쳤어요. 힘껏요. 비틀거렸습니다. 부장이요. 책상에 부딪혔어요. 이 새끼가 달려왔습니다.
저한테요. 도망쳤어요. 문으로요. 열었습니다. 나갔어요. 복도로요.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요.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빨리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웠어요. 밤이요. 차가웠습니다. 뛰었어요. 멀리요.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멈췄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게요.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부장이 알아요. 제가 파일을 봤다는 걸요. USB를 가져갔다는 걸요. 내일은요.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여러 번요. 확인했습니다. 앉았어요. 바닥에요. USB를 봤습니다. 작은 거요. 하지만 중요한 거요. 증거였어요. 조작이요. 은폐이요. 모든 것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오래요. 양심이요. 말하고 있었어요. 신고하라고요. 알려야 한다고요. 사람들을 구하라고요. 하지만요. 현실은요. 달랐습니다. 신고하면요. 저는 끝이에요. 회사에서요. 박 부장이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했어요. 늦게요. 9시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게요. 다른 눈빛으로요. 박 부장이 일어났어요. 다가왔습니다. 영진 씨. 네. 문석으로 와. 왜요? 할 말 있어. 지금. 따라갔습니다. 문서고요. 좁은 공간이요. 서류가 쌓인 곳이요.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부장이요. 돌아봤어요. 저를요. 어젯밤. 네. 뭘 봤어?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지 마. 고함을 쳤어요. USB 내놔. 없어요. 있어. 정말 없어요. 들어봐, 강영진. 가까이 왔습니다. 요즘 인턴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착각하지 마. 내가 뭘 봤는지 몰라. 하지만 입 다물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내가 손해야. 뭐라고요? 말하면 너 끝이야. 이 바닥에서 영원히 일 못해. 알았지? 그래도 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웃었습니다. 비웃으며요. 순진하네. 건설업이 원래 그래. 그렇지 않아요. 닥쳐.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알아?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문서고예요. 어두웠어요. 차가웠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무서웠습니다. 고립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요. 믿을 사람이요. 혼자였어요. 완전히요. 어둠 속에서요. 떨었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니까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지요. 신고할지요. 아니면요. 숨길지요. 모르겠었습니다. 답이요. 없었어요. 하지만요.
한 가지는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요. 안 되는 거요. 반드시요. 문서고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피했어요. 눈을요. 이상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일을 시작하려는데요.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영진 씨. 네. 이리 와. 일어났어요. 갔습니다. 부장 자리로요. 섰어요. 앞에요. 일어났습니다. 부장이요. 다가왔어요. 가까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USB 어디 있어?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멱살을요. 잡았어요. 내놔. 밀었습니다. 뒤로요. 벽으로요. 등이 부딪혔어요.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본 건 얼굴이 가까웠어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기밀이다. 말 한마디만 새어나가면 넌 건설계에서 영원히 끝이야. 났습니다. 멱살을요. 비틀거렸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게요. 입을 다물었어요. 굳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돌아섰습니다. 부장이요. 사람들을 봤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요. 우리를요. 소리쳤어요. 더 크게요. 들리게요. 이 인턴. 나한테 대들어. 뭐라고요? 남자면 남자답게 굴어야지. 찌질하게 숨어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들었대. 인턴이. 저런 게. 귀를 닫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몸도요. 전부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참았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밥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이요. 앉으려는데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는 걸 보고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먹었어요. 맛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가 왔습니다. 지난번 인턴이요. 영진 씨. 응. 괜찮아요? 응. 블라인드 봤어요? 뭐? 회사 익명 게시판이요. 아니. 왜? 보세요. 휴대폰을 줬어요. 받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블라인드요. 글이 있었어요. 여러 개요. 제목을 봤습니다. 인턴 강모 현장 사진 유출. 남자 인턴인데 감정적. 폭력적이래요. 회사 망신시키네. 클릭했어요. 읽었습니다. 설계팀 인턴 강모 씨. 현장 사진 무단 유출. 회사 기밀 누설 시도. 감정 조절 안 됨. 부장님한테 폭력. 남자답지 못함.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요. 제가요. 유출한 게 아니었어요. 폭력도 안 했어요.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댓글이 많았습니다. 역시 인턴은 안 돼. 남자가 왜 저래? 감정적이면 어떡해? 해고해야지. 폭력은 안 되지. 찌질하네.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내렸어요. 태준 씨에게 줬습니다. 고마워. 영진 씨. 괜찮아.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칸 안에요. 주저앉았습니다. 변기 뚜껑에요. 머리를 감쌌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참을 수 없었어요. 시발.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울부짖었습니다. 완전히요. 무너졌어요. 모든 게요. 자존심이요. 자신감이요. 희망이요. 모두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오래요. 진정됐습니다. 조금요. 일어났어요. 세면대로 갔습니다. 물로 씻었어요. 얼굴을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빨갰어요. 이게 나야.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무너진 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회사를요. 서울을요. 모든 것을요. 하지만요. USB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요. 만졌어요. 느껴졌습니다. 증거요. 진실이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거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요. 건설 현장에서요. 사고였습니다. 안전 불감증이요. 회사 과실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고통받았습니다. 18년 동안요. 그래서요. 건축을 배웠습니다. 안전하게 짓는 법을요. 사람을 지키는 법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다시는 나오지 않게요. 그게요. 제 꿈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가요. 약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처럼. 또 누군가. 다칠 거야. 죽을 거야. 내가 막아야 해. 나만 할 수 있어. 증거가 있으니까.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요. 싸우기로요. 박 부장이랑요. 회사랑요. 진실을 밝히기로요. 반드시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다시요.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요. 사무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를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했습니다. 건설 안전 고발, 내부 고발자 보호, 노동청 신고. 읽었어요. 많이요. 오래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고할 수 있었어요. 보호받을 수도요. 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나갔어요. 회사에서요.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많이요. 계획을요. 신고를요. 모든 것을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봤습니다. 원본이요. 최종본이요. 모두요. 명확했습니다. 증거가요. 확실했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노동청이요. 고발센터요. 민원 접수요.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요. 건설 현장 안전 보고서 조작 고발. 내용을요. 자세히요. 일산 현장을요. 균열을요. 원본과 최종본의 차이를요. 박노준 부장을요. 조작을요. 은폐를요. 모든 것을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원본을요. 최종본을요. 사진도요. 현장이요. 균열이요. 모두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보내기 버튼에요. 멈췄어요. 손가락이요. 떨렸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짜로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생각했어요. 아버지를요. 어머니를요. 현장 사람들을요.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을요. 눌렀습니다. 보내기를요. 전송됐습니다. 이메일이요. 끝났어요. 했습니다. 신고를요. 주저앉았어요. 의자에요. 울었습니다. 안도해서요. 두려워서요. 용기 내서요. 모두요. 하지만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반드시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확실히요. 약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했어요. 단호했습니다. 해냈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처음으로요. 오랜만에요. 잘했습니다. 확실히요. 신고를 마쳤습니다. 노동청에요. 하지만요. 잠이 안 왔어요. 밤새요. 생각했거든요. 과거를요. 어머니를요. 모든 것을요.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요. 깊숙이요. 상자가 있었어요. 작은 거요. 나무로 된 거요. 꺼냈습니다. 먼지가 있었어요. 닦았습니다. 열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요. 흑백이요. 꺼냈어요. 봤습니다. 남자가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30대쯤이요. 옆에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젊으셨을 때요. 26쯤요. 아름다우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둘 다요. 남자를 봤습니다. 아크라인 회장이었어요. 제 아버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나본 적 없었어요. 한 번도요. 어머니가요. 숨기셨거든요. 평생을요.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이요. 병원이었어요. 2년 전이요.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요. 영진아. 내 어머니.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는. 응? 그 회사의 사람이다. 어느 회사요? 아크라인. 멈췄습니다. 숨이요. 정말요? 그래. 누구세요? 회장이야. 회장님이요? 그래. 하지만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하지만 절대 밝히면 안 돼. 왜요? 내가 다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뭐든지 해. 약속해. 밝히지 않겠다고. 알겠어요. 고마워. 눈을 감으셨어요. 그대로요. 영원히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위로요. 떨어졌어요. 아버지요. 한 번도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연락도요. 돈도요. 아무것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만요. 힘들게 살았어요. 외면하신 거요. 완전히요. 원망했습니다. 저는요. 회장을요. 회사를요. 모든 것을요. 하지만요. 어머니는요. 다르셨어요. 용서하셨거든요.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사진을 봤어요. 오래요. 생각했습니다. 왜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다칠까봐요. 무엇이 다치는 걸까요? 물리적으로요. 아니면요. 정신적으로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요. 한 가지는요. 확실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요. 정체를 밝히는 게요. 그래서요. 숨겼습니다. 지금까지요. 아무에게도요.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에도요. 박 부장에게도요. 모두에게요. 생각했어요. 만약에요. 알면요. 어떻게 될까요? 박 부장이요. 이용하려 할까요? 아니면요. 더 괴롭힐까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요. 달랐습니다. 신고했으니까요. 싸우기로 했으니까요. 숨는 게 아니라요. 맞서는 거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호했어요. 어머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약속 못 지켜서.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나만 참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또 죽어요. 아버지처럼. 다른 누군가가 막아야 해요. 제가요. 반드시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심했어요. 확실히요. 정체를 밝힐지요. 아직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요. 필요하다면요. 밝힐 거예요. 반드시요. 진실을 위해서요. 정의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에요. 닫았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이요. 다시 숨겼어요. 아직은요. 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요. 언젠가요. 꺼낼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요. 누웠습니다. 침대에요. 천장을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요. 아버지를요. 회사를요. 박 부장을요. 현장을요. 사람들을요. 모든 것을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확실히요. 내일부터요.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요.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저는요. 완전히요. 영지는 그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사무실 조명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복도엔 경비원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그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회계팀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박노준 전무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그리고 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 내역.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문서들은 아예 삭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백업 서버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은폐를 위해 유족에게 지급된 합의금 명세, 그리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하청업체 대표와 박 전무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영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거래한 흔적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은 클라우드 3곳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영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엔 USB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영진이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혹시 강영진 씨? 영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네, 그런데요. 남성은 조용히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영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가 자신을 찾는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지금 시간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영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은 영진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임원 전용층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영진은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벽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복도 끝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집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론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회장 최인호였습니다. 회장은 영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도 슬픔도 그리고 어떤 그리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앉게. 영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잊은 적 없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25해 전이었지. 내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지 못했다. 회사가 커지면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어. 그중 가장 큰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었지. 영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네. 그때 난 이미 이 자리에 갇혀 있었어. 내 주변 사람들이 모든 걸 통제했고 난 그걸 막지 못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슬픔이기도 했죠.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이제 알겠다. 복수를 하려고 왔겠지. 영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내 어머니를 배신한 건 내가 아니야. 이 회사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희생시켰지. 영진은 천천히 USB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회장은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회장님도 모르셨던 것들입니다. 박노준 전무의 비자금, 노동자 사망 은폐, 하청업체와의 뒷거래. 그리고 영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사건과 연결된 증거도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걸 어디에 쓸 생각인가? 세상에 알릴 겁니다. 언론에, 검찰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는 영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네.
박노준을 무너뜨리는데 내 힘이 필요할 거야. 그자는 이미 이 회사의 절반을 장악했거든. 혼자선 이길 수 없어. 영진은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회장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고 싶어서일세. 그리고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가 완전히 썩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 영진은 오랫동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하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진도 일어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며 사원증을 찍는데 1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그리고 감사팀이라고 적힌 완장을 찬 인원들이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감사팀이래. 본사에서 온 거 아냐? 영진은 로비 한쪽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9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팀뿐만 아니라 법무팀 그리고 회장 직속 특별조사팀까지 동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그들은 각자 정해진 층으로 흩어졌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그리고 임원실까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복도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 지시래. 내부 비리 조사한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노준 전무. 10시쯤 박 전무는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장들과 월간 실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여유로운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전년 대비 15% 상승입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장과 법무팀 변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비팀까지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준 전무님, 잠시 자리 함께 하시죠.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전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무슨 짓입니까? 예의가 없군요. 회장님 직접 지시입니다. 지금 즉시 동행해 주십시오.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부서장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복도를 걷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곧바로 최상층 회장실로 끌려갔습니다. 회장실 안엔 이미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최인호 사회이사 2명,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 고문까지.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박 전무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게. 박 전무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 하나를 집어 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서류엔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 회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또 다른 서류가 던져졌습니다. 3년 전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관련 문서였습니다.
사고 보고서, 은폐 지시 이메일, 유족 합의금 명세까지. 박 전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팀장이 나섰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백업 서버에서 추출한 원본 자료입니다. 위조나 변조 불가능합니다. 박 전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엔 오디오 파일 재생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들어보게.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위험도. 그냥 지우라고. 어차피 밑바닥 애들 몇은 죽는 거야. 그게 뭐 대수냐. 공사 일정 맞추는 게 먼저지.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사표 내게. 아니면 검찰에 넘기겠네. 박 전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나간 직후 회장실 밖 복도는 이미 난리였습니다. 소문은 전 직원에게 퍼졌습니다. 박노준 전무가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회사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것.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진은 여전히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휴대폰엔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내 차례야. 영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 긴급 소집이 공지됐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엔 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준 전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부에서 자행된 비리와 부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박노준 전 전무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관련 사건은 검찰에 이첩될 예정입니다.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영진 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영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란 표우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영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영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25년 전 이 회사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지 일주일 후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기자간담회였습니다. 회장 최인호가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각자 녹음기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내부 비리와 부정을 철저히 조사했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의 핵심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영진 씨입니다. 영진이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회장은 영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곧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급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 숨겨오신 겁니까? 왜 이제야 밝히시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이자 영진의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일하다 과로로 쓰러졌고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영진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영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제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그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는 누군가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제가 직접 바꾸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취재진도 그리고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강영진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고 동시에 새로 신설된 안전혁신본부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본부는 작았지만 권한은 컸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안전 점검과 개선을 총괄하는 독립 조직이었죠. 첫 출근 날 영진은 본사가 아닌 외곽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크레인이 자재를 나르고 인부들은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붉은색 안전모를 쓰고 현장 입구에 섰습니다. 현장 소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강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정기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영진은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전 펜스, 추락 방지망, 소화기 배치 상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작업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전화 상태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영진은 현장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높은 철골 구조물이 서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골 아래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진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선 안 될 부분도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다시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용기 있는 자의 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